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10년 만에 맨손으로 재벌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 수천억을 기부하고 대학생 400명에게 7년간 장학금을 주는 위대한 자선가. 캄보디아 국왕에게 내가 고개라는 최고 영예의 칭호를 받은 국가의 영웅, 천지 회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맞아 죽지 않도록만 하라. 곧 지시하는 강제 노동 수용소의 주인. 구타와 전기 고문을 자행하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한 돼지 도살 사기의 총책임자. 만약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국가의 GDP 60%가 사기 산업으로 대체되고 자선가의 얼굴을 한 범죄자가 국가 권력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되어버린 한 국가의 붕괴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떻게 한 기업이 국가를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었는가? 그들은 어떻게 21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축적했는가? 그리고 이 끔찍한 시스템의 배후에는 과연 누구의 돈이 흐르고 있는가? 이 끔찍한 신종 제국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의 사업 모델을 알아야 합니다. 업계 용어로 돼지 도살 사기라고 불립니다. 저속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들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SNS나 데이팅 앱을 통해 외롭거나 재정적으로 불안한 피해자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수주 혹은 수개월에 걸쳐 친구나 연인처럼 친밀한 관계를 쌓으며 신뢰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돼지를 살찌우는 과정입니다.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나만 아는 비밀 투자 정보가 있다며 허위 금융상품이나 암호화폐 투자를 유도합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해 실제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완전히 믿고 자신의 전 재산, 심지어 빚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는 순간 그들은 모든 돈을 가로채고 사라집니다. 돼지 도살이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잔인한 사기극을 실행하는 병사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 역시 고수익 해외 취업이라는 가짜 구인 광고에 속아 캄보디아로 온 또 다른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약 10년 전 캄보디아에 쏟아져 들어온 막대한 중국의 자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경 시아누쿠빌과 같은 국경 지역은 중국계 자본과 함께 밀려 들어온 범죄 조직들의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의 느슨한 공권력을 틈타 이들은 처음엔 불법 도박 업체를 차렸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도박을 단속하자 그들은 곧바로 다음 사업, 즉 온라인 사기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잔인하고 체계적인 형태로 진화합니다. 그들은 고수익 해외 취업이라는 미끼에 걸려든 순간 여권을 빼앗기고 범죄 단지에 감금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과 같은 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교활하게 설계되었는지는 피해자들의 참혹한 증언에서 드러납니다. 조직은 감금된 이들에게 자국민인 중국인을 속이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한국인을 속이는 것은 괜찮다는 식으로 강요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이처럼 피해자들의 모국어를 이용해 그들의 동포를 약탈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한 것입니다. 실적이 나쁘면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과 폭행이 뒤따랐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독방에 갇힌 채 전기 충격기로 찢어지고 유리병으로 머리를 맞는 등 끔찍한 폭력을 견뎌야 했습니다. 조직의 유일한 지시는 죽이지는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살려만 두어야 다음날 다시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 지옥의 매트릭스를 설계하고 그 정점에서 모든 것을 통제한 배후. 미국과 영국 정부는 그 배후로 캄보디아 최대 기업 프린스 그룹과 그 회장 천지를 지목했습니다. 겉보기엔 부동산, 금융, 카지노 사업을 하는 성공한 재벌. 하지만 그 실상은 범죄 단지를 건설하고 배후에서 운영해온 초국가적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그는 자선가의 얼굴을 하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뒤로는 7만 6천 개의 SNS 계정을 동원해 사기를 치고 피해자들을 고문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렸습니다. 그가 이 범죄 제국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 법무부는 천재의 범죄 수익 중 일부인 12만 7,271개의 비트코인을 압수했습니다. 현재 가치로 21조 3천억 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몰수 조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종 범죄 제국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달러나 위안화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금융 시스템을 완벽하게 우회하여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로 수익을 세탁하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최후의 전쟁편에서 이야기했던 탈중앙화의 힘이 범죄자들의 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천지는 어떻게 10년 만에 이런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뇌물로 법망을 피해왔다는 것은 놀랍지도 않습니다. 싱크탱크인 미국 평화연구소는 이 끔찍한 사기 산업이 캄보디아 GDP의 무려 40%에서 60%를 차지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가가 범죄 조직과 결탁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 자체가 범죄 조직에 의해 인질로 잡힌 것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검거하거나 미국에 송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GDP의 절반을 스스로 포기하는 국가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 집권당의 가장 큰 후원자이자 왕의 축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뒤늦게 단속을 해도 범죄 조직들은 잠시 국경을 넘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집권층과 깊이 결탁된 이들을 뿌리 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캄보디아 사태는 남의 나라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 자본주의의 가장 어두운 미래, 국가의 실패와 권력의 민영화가 만났을 때 어떤 괴물이 탄생하는지 보여주는 끔찍한 경고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세 가지 서늘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자본에는 도덕이 없다. 중국에서 흘러나온 막대한 자본은 캄보디아를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가장 약한 고리, 부패, 느슨한 공권력과 결합하여 괴물을 탄생시켰습니다. 둘째, 돈이 권력을 넘어설 때 국가는 인질이 된다. 한 나라의 경제가 단 하나의 불법적인 산업에 의존하게 될 때 국가는 주권을 상실하고 그 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합니다. 셋째, 기술은 양날의 검이다. 암호화폐와 같은 탈중앙화된 기술은 독재에 저항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초국가적 범죄 제국을 탄생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금융 리셋의 설계자들 편에서 정부와 거대 자본이 융합하는 공수합동 정부의 등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캄보디아 사태는 그 가장 어둡고 극단적인 버전입니다. 국가의 주권이 무너진 자리에 프린스 그룹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기업형 조폭 국가가 들어선 것입니다. 돈으로 만들어진 끔찍한 세상. 이 캄보디아의 비극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당신의 통찰을 나눠주십시오.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자본주의의 그림자를 직시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중요한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